안녕하세요, 여러분. 판도라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는 사실 지난주 토요일부터 되게 바빴거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지방도 내려갔다 오고, 그리고 또 저희 어린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열이 막 고열이 올라가지고, 많이 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저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부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했어요. 제가 어느 분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킨 게,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느 분이 본인이 격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내가 아파트 격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나이가 이제 아파트 하다 보면 아파트 다니다 보면 몇 가지 걸림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첫 번째로는 물어보신 게 본인이 나이가 좀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살인데 나이가 많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이 분명히 적은 나이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그 저도 시작한 게 30대였거든요.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 정도 저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저는 제가 나이가 이렇게 어리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지금 10 몇 년 전, 한 17년, 18년 요 정도 때에는요, 젊은 격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저희 그 격리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20대 격리들이었어요. 20대, 30대 격리들이었어요. 다 초.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요즘은 격리분들이 대부분 연세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40대, 50대 격리도 태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45세 정도가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입봉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오히려 너무 젊은 격리 있잖아요. 20대 초반 격리들은 오히려 좀 약간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두 번째로 얘기하신 게 저는 인문계 출신이고 지금 이 개정 과목이라던가 이런 걸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실질적으로 예전보다는 아파트가 굉장히 전문화되고 있긴 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정 과목을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적으로 매달 매달 쓴다거나 뭐 특별하게 뭐 무조건 잘못 들어온 건 가수금 잘못 나간 거는 뭔지 모르는 거나 아니면은 그냥 처리하기 곤란한 건 가수금 가지급금 막 쓰고 그다음에 그 웬만한 건 다 저희 잡지출로 썼어요, 여러분. 그냥 잡지출로 써버렸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걸리지 않았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저희 예전에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회계 처리 기준이 어떻게 됐죠? 정립이 됐죠. 2016년인가 그때부터 정립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회계 처리 기준에 틀리게 하면 이게 그 예전에는 돈을 먹지 않으면 횡령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돈을 먹지 않는다 해도 회계 처리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저희 아파트 회계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막 그런 회계는 아니잖아요. 또 그죠? 하다 보면 또 할 수 있는 왜냐면 저도 하니까 저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그런 회계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나도 사실은 맨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아파트에 입사를 처음엔 딱 했는데 나도 차대변을 몰랐다. 그리고 또 제가 뭘 몰랐을까요? 가수금 계정이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가수금 계정도 몰랐고, 저도 이제 인문계 출신이거든요. 인문계 출신에다가 사무자동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그 회계학과 출신이라던가 아니면 세무학과 출신이라던가 이런 분을 보면은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아까 전에도 뭐 회계사님이랑 뭐를 막 얘기하고 있는데 면세랑 비과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꾸 저한테 그게 뭐냐고 어떤 차이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자꾸 세무적인 걸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그랬는데 어쨌든 저도 또 스타일 자체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계 출신에다가 또 게다가 그 완전 문과형 인간인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이과적인 사고방식이 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막 하면서 저도 막 그 잘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차대변 막 거래에 팔려서 이런 거 이해하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아직도 자산부채 자본 이런 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저도 저같이 이렇게 문과형 인간에다가 또 그리고 그 인문계 출신에다가 과도 전혀 이쪽이랑 관련이 없는 과를 나왔지만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유튜브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또 하는 거는 그 본인이 노력을 한다 그러면 본인이 얼마든지 노력만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오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반복적인 일들이고 그리고 어떤 기준이 딱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본인이 이렇게 초보시고 그런다 보면 두려움들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뭘 물어보기도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물어보기도 되게 무섭다.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 이걸 내가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좀 바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다 초보였고 다들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그렇지만 자세하게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물어볼 때 어떤 질문을 할 때는 상대편에게 질문할 때는 명확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질문을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툭 던지고 나서 상대편이 답변 그러면 우리는 그게 본인은 다 알잖아요. 본인 사정이니까 본인은 다 알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사정을 알지만 실제로 그 답변을 듣는 사람이 해주는 사람이나 그걸 글을 본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여러분 이해를 못할까요? 우리는 그 사람하고 같은 단지에 근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질문을 하실 때는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호를 명확히 밝히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뭐 A 아파트고 어떤데 자치관리거나 위탁관리거나 어떤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다. A라는 업체에다가 돈을 어떻게 줬고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적어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요 정도는 얘기를 써주고 질문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은 첫 번째로 나이를 물어보셨고 두 번째로 본인이 어떤 그런 이런 쪽으로 해서 회계나 회계 쪽으로는 전혀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노력만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세 번째로 물어본 게 그러면은 판도라님 어떤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은 뭐 여러 가지 따면 좋겠지만 저라면 일단 아파트 격리학원을 다녀서 부가랑 부가라던가 이런 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차 대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회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왕이면 전산세무는 2급은 어려우니까 전산세무 1급이나 아니면 전산회계 이 정도를 두 개를 따면 좋겠다. 그러면은 적어도 차대변도 알고 이게 저처럼 저는 정말 가수금도 뭔지 모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수금이나 이런 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계정 과목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ERP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ERP 자격증이 제가 어떤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돼서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ERP 자격증을 그걸 꼭 따라 이런 말보다 ERP 자격증이 부가를 하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XPRP라는 홍진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지스라는 프로그램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가 우리나라의 97% 이상이 거의 그 회계 XPRP라는 프로그램, XPRP, X프로, XP비즈, 아파트 뱅크 다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조이놀이 이런 것도 조이놀이 아닌가? 어쨌든 그런 XP 이런 거 붙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다 그 프로그램이에요. 홍진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으로 부가를 하는 과정이 그게 XPRP 2급하고 1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거를
꼭 딴다는 게 막 엄청나게 뭐 메리트가 있다라기보다 그거를 따서 그만큼 공부를 하면 부과를 하는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단지를 갔거든요. 근데 그 단지 경리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저기 자기는 이 ERP 그 공부를 그 ERP 자격증도 땄다. 근데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자격증 외에 뭐 유튜브 있잖아요. 제가 강의한 유튜브도 있고 다른 타 유튜버들도 한 두 군데 정도 있으시거든요. 그분들 것도 제가 들어봐라. 왜냐면 저는 제가 가리키는 방향성이 있고 또 타 유튜버나 그런 곳은 또 그분들 나름의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다 한번 너가 들어봐라. 그리고 인터넷 강의 아니면 그 학원 강의는 좀 듣고 인터넷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기초는 좀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입봉을 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나이는 그래도 50대 이후에도 사실은 그 아파트 격리 입봉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쉽진 않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내가 이 문과가 아닌데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전산 세무, 전산 회계, ERP,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파트 격리, 학원이든 인강이든 어쨌든 듣고 제발 기본은 익히고 기본 부가라던가 아니 아파트에 관련된 거는 기본적인 건 제발 익히고 그리고 입사를 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더 좋은 거는 그러면 입사하는데 더 좋은 거는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주변에 인맥도 많이 좀 쌓고 그리고 카페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 제가 전화번호라던가 아니면 저희 이지집합회계 컨설팅이라던가 뭐 다른 데도 있겠죠. 그런 데에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카페 같은 거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 실습 있잖아요. 그 단체 가서 실습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격리를 이 아파트 격리를 하는 게요. 뭐 소장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나름 입봉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어떤 내가 이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치네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뭐 여러 가지 경력 뭐 실습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아파트에 좀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초보 격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거를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사실 제가 요즘 조금 정신이 없거든요. 바쁘긴 해요, 여러분. 그래도 지난주에 약속드린 대로 이거를 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일정 잡아서 오보거 관련해서 우리 한번 강의하고 유튜브도 좀 찍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모든 분들이 초보 격리분들이 아직 격리 못하신 분들도 입봉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초보 격리분들도 또 경력자 격리로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